욕실에서 샤워하다 쓰러진 어르신이 하루 평균 8명입니다. 문제는 깨끗이 씻고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어르신 건강을 연구해 온 박사 정세원입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안 씻은 부위가 있습니다. 그 한 부위만 매일 씻어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하며 만난 분 중에는 이 습관 하나로 지팡이를 버리고 다시 계단을 오르신 분도 계십니다.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등도 아닙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100세를 넘게 사신 분들은 매일 여기부터 씻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샤워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전국을 다니며 3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을 관찰하고 기록해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90세가 넘어도 혼자 장을 보러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60대인데도 요양원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처음엔 운이나 유전자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모두 특정 부위를 매일 씻고 자극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씻는 방법 하나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직접 실험하고 확인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씻는 방법 하나가 삶과 죽음을 가르고 건강과 질병을 가른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샤워 후 어지러우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씻고 나서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부위는 놓치고 덜 중요한 곳만 열심히 씻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5가지 부위는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곳입니다. 이 부위들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막히고 림프가 정체되어 결국 팔과 다리부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 부위들을 매일 5분만 신경 써서 씻으면 몸 전체가 깨어나고 생명력이 되살아납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건 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70대 초반에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셨고 1년 만에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워지셨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일본 장수마을 연구 자료를 보게 됐고 그곳 어르신들이 매일 특정 부위를 씻고 자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방법을 어머니께 알려드렸고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버리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이 알아야 할 생명 지식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열심히 씻어도 정작 중요한 곳은 놓치고 나이 들수록 몸은 더 무거워지고 결국 자식들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80세가 넘어도 혼자 걷고 90세가 넘어도 혼자 밥 먹고 100세까지도 자식에게 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샤워 후 어지러우신 적 있다면 댓글에 숫자 1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샤워야 매일 하는 거고 그냥 몸 전체를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거 아닌가? 비느질 잘하고 때 잘 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10년 전 제 연구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경남 창원에서 오신 69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름은 김순자님이라고 하셨어요.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기 어려우셨고 밤마다 5번씩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낮에도 늘 피곤해 보이셨고 표정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죠. 김순자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깨끗이 씻어요. 비누도 꼼꼼히 바르고 때도 밀고 머리도 감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다리가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분은 정말 열심히 씻으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샤워하셨고 위생관념도 철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가장 중요한 곳은 한 번도 씻은 적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손부터 명치까지 전신 상태를 살피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몸을 매일 씻으시지만 정작 생명과 연결된 부위는 그냥 물로만 스쳐 지나갔다는 것, 그 자리에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여기만 5분만 씻어보세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천천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김순자님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냐는 표정이셨죠. 하지만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2주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은 밤에 2번만 일어나요. 다리도 조금 가벼운 것 같아요. 한 달 뒤 그분이 지팡이 없이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 윤을 못 믿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에 1번만 일어나요. 다리가 가벼워서 마트도 혼자 다녀왔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생명을 깨우는 거구나. 여러분, 이 다음 이야기를 놓치시면 평생 같은 실수를 반복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이 요양원에 가느냐, 집에 머무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기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비싼 영양제를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매일 샤워할 때 5분만 투자했을 뿐입니다. 그 5분이 20년을 더 살게 하고 자식에게 짐되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 샤워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부위만 신경 써서 씻어보세요. 한 달 뒤엔 몸이 달라지고 석 달 뒤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순자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100세와 요양원을 가르는 5가지 부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바로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은 우리 몸 전체를 깨우는 스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손끝이 차가우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손바닥 순환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손바닥에는 약 7,000개의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심장, 간, 폐 같은 내장 기관과 직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을 자극하면 몸 전체가 깨어나는 겁니다. 일본 도쿄 장수영 무소에서 100세 어르신들을 조사했더니 10명 중 9명이 매일 손바닥을 자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대전의 72세 김만수님은 소화불량 때문에 10년을 약에 의존하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고생하셨어요. 제가 손바닥 씻기와 박수 자극을 알려드린 후 2주 만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밥이 잘 넘어가요. 속도 편하고 약도 안 먹게 됐어요. 손바닥 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손바닥에 30초간 박수를 치세요. 소리 나는 정도로만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합곡혈을 5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소화가 잘 되고 손끝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박수를 너무 세게 치지 말라는 겁니다.
살짝 소리 나는 정도로만 치세요. 지압도 마찬가지예요. 아프지 않게 부드럽게 눌러야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소화 안 되거나 손끝이 차가우신 분 계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오금입니다. 오금은 무릎 뒤쪽 움푹 들어간 부위를 말해요. 여기가 바로 다리의 하수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금이 막히면 다리 전체가 붓고 무거워지고 결국 걷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오금은 림프 순환과 독소 배출의 중요한 길목입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수도가 막히면 노폐물이 쌓이고 다리가 붓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독일 바이에른 의대 연구에 따르면 오금을 1분만 자극해도 림프 순환이 2배 빨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68세 정수미님은 다리가 자주 붓고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밤새 남아 있었어요. 3주간 오금에 물과 손 마사지를 하신 후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계단을 올랐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오금 씻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오금에 30초 동안 쏘여주세요. 그 다음엔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살 문지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다리가 가벼워지고 부기가 빠지고 걷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세게 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오금은 생각보다 약한 부위예요. 너무 세게 누르면 멍이 들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 살살 쓰다듬듯이 돌려주세요. 다리 무겁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분 계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오금을 씻어보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가장 큰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다리 순환뿐 아니라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사타구니 림프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기지입니다. 여기가 제대로 작동해야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어요.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사타구니 림프 순환이 좋은 사람은 면역력이 70%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기가 막히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피곤 풀리지 않습니다. 광주의 73세 김철수님은 밤마다 화장실을 5번씩 다녀오셨습니다. 자다가 깨고 또 자다가 깨고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바타구니 씻기 습관을 알려드린 후 한 달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1번으로 줄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까지 푹 자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사타구니 씻는 방법입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팬트라인 따라 30초 동안 쏘여주세요. 그 다음엔 손으로 살살 누른 후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10번 쓸어내리세요. 이렇게만 해도 하체가 따뜻해지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밤에 푹 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세게 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타구니는 매우 민감한 부위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자극만 주셔야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림프절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다리가 항상 차갑거나 면역력 떨어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사타구니를 씻어보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목덜미입니다. 목덜미는 뇌로 가는 마지막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굳어 있으면 뇌가 굼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목덜미에는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이 막히거나 눌리면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미국 스탠포드 병원 연구에 따르면 목덜미가 굳은 사람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37%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목덜미를 풀어주는 게 치매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대전의 70세 박술래님은 자꾸 깜빡하고 이름도 헷갈려서 치매 걱정을 하셨습니다.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나고 손자 이름도 가끔 헷갈린다고 하셨어요.
목덜미 식기와 마사지를 알려드린 후 한 달 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졌어요. 요즘은 깜빡하는 일도 줄었어요. 목덜미 씻는 방법입니다. 샤워 중에 뜨거운 물을 1분간 목덜미에 쏟아주세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요. 끝난 뒤엔 양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마사지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강하게 주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목은 굉장히 약한 부위예요.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로만 마사지 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목이 더 뭉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이름이 잘 안 떠오르거나 자주 깜빡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목덜미를 씻어보세요. 5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명치입니다. 명치는 마음의 보일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스트레스, 소화, 수면을 조절하는 신경망이 집중돼 있습니다. 명치를 손으로 눌러보세요. 딱딱하거나 아프면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명치가 풀려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하버드 의대에선 명치 자극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68세 조명숙님은 30년간 수면제 없이는 못 주무셨습니다.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자다가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명치 마사지와 심호흡을 알려드린 후 2주 만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약 없이 푹 잤어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명치 마사지 방법입니다. 샤워 후에 따뜻한 손으로 명치를 1분간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세요. 그리고 깊은 숨을 5번 반복하세요.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도록요. 이렇게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치를 눌렀을 때 딱딱하거나 아프다면 반드시 오늘부터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소화가 안 되고 수면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명치 눌렀을 때 아프신 분 계신가요? 그럼 명치를 마사지해 보세요. 이렇게 5군데만 씻어도 몸이 정말 달라집니다. 손바닥을 씻으면 장기가 깨어나고 오금을 씻으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사타구니를 풀면 하체가 따뜻해지고 목덜미를 풀면 머리가 맑아지고 명치를 누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이제 이 5부위를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아침에 손바닥 박수부터 치는 겁니다. 기상 직후 손바닥 자극은 뇌와 장기를 동시에 깨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있고 머리가 멍하죠? 그럴 때 손바닥 박수를 30초만 쳐보세요. 눈 뜨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박수를 치세요. 소리 나는 정도로만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엔 엄지와 검지 사이 합곡혈을 5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잠이 바뀌고 소화도 잘 되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졸린 상태에서 너무 세게 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손목이나 팔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냥 가볍게 리듬 타듯이 치세요. 아침에 자주 멍하고 기운 없으신가요? 그럼 손바닥 박수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실천법은 샤워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굴, 팔, 몸통 순서로 씻으셨죠? 이제부터는 오금, 사타구니, 손바닥 목덜미, 명치 순서로 씻어보세요. 순서를 정해두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금에 따뜻한 물을 30초 쏘이고 마사지하세요. 그 다음 사타구니를 씻고 손바닥을 박수치며 씻고 목덜미에 뜨거운 물을 쏘이고 마지막으로 명치를 마사지하세요. 이 순서대로 하면 혈액순환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몸 전체가 깨어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 온도는 따뜻하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에 자극이 되고 너무 차가우면 순환이 안 됩니다. 문지르기 전에 30초 정도 물로 먼저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샤워할 때 늘 같은 순서로만 씻으셨나요? 그럼 오늘부터 순서를 바꿔보세요. 세 번째 실천법은 반신욕을 활용하는 겁니다. 반신욕은 명치와 사타구니 순환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세요. 물 온도는 39도 전후가 적당합니다. 15분 정도 담그면서 손으로 명치를 마사지하고 사타구니도 살살 눌러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하체가 따뜻해지고 림프 순환이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옵니다. 15분 이상은 피하세요. 너무 오래 담그면 오히려 피로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욕조가 없으면 조교가 명치 마사지를 병행하라는 겁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손으로 명치를 마사지하세요. 효과는 반신욕과 비슷합니다. 요즘도 찬물로 급하게 샤워하고 계신가요? 그럼 반신욕이나 조교육을 시도해보세요. 네 번째 실천법은 수건 마사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마른 수건으로 닿기 전에 젖은 수건으로 한 번 더 문지르면 자극 효과가 더 커집니다. 샤워 후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수건으로 손바닥 오금 명치를 부드럽게 자극해보세요. 거칠지 않은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하세요. 세게 문지르지 말고 쓰다듬듯이 자극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혈액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마사지 효과도 배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건이 너무 거칠면 피부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면수건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마찰이 적고 자극 효과가 좋습니다. 수건으로 그냥 닦고 끝내셨던 분 계신가요? 그럼 수건 마사지를 추가해보세요. 다섯 번째 실천법은 자기 전에 명치를 누르며 심호흡하는 겁니다. 수면 전 명치 자극은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명치에 손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들이쉴 때 4쪽, 내쉴 때 6쪽. 이렇게 반복하세요. 배에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유지하세요. 명치에 손을 올리고 있으면 심장 박동이 느껴지고 몸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배에 힘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숨만 쉬세요. 억지로 깊게 쉬려고 하면 오히려 긴장이 돼서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요즘도 새벽 3시에 자주 계시나요? 그럼 자기 전 명치 심호흡을 해보세요. 여섯 번째 실천법은 아침 기상 루틴에 오금 스트레칭을 추가하는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상태로 다리를 쭉 펴고 오금을 늘려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 오금이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10초씩 3번만 반복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다리 순환이 좋아지고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붓는 분들은 아침 오금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리하게 당기지 말라는 겁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만 당기세요. 너무 세게 당기면 근육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거우신가요? 그럼 오금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일곱 번째 실천법은 식사 전에 손바닥 합곡혈을 누르는 겁니다. 식사 30분 전에 합곡혈을 5초씩 눌러주면 소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온푹 들어간 곳을 찾아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양손을 번갈아 가며 5초씩 3번만 눌러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침샘이 활성화되고 위장이 준비되고 식사 후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특히 소화 불량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사 직후엔 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식사 전이나 식사 1시간 후에 눌러주세요. 식사 직후엔 의장이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이라 자극을 주면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항상 더부룩하신가요? 그럼 식사 전 합곡혈 지압을 해보세요.
8번째 실천법은 틈날 때마다 목덜미를 가볍게 두드리는 겁니다. TV 보실 때, 책 읽으실 때, 전화 통화하실 때 손으로 목덜미를 톡톡 두드려 보세요. 1분만 두드려도 내 혈류가 좋아집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고 목덜미를 톡톡 두드리세요. 세게 치지 말고 리듬 타듯이 가볍게 두드리세요. 이렇게만 해도 목이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졸음도 달아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치지 말라는 겁니다. 목은 약한 부위라 세게 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기분 좋을 정도로만 두드리세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거우신가요? 그럼 틈틈이 목덜미를 두드려 보세요.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벌써 내 몸 어딘가를 만져보셨을 겁니다. 손바닥을 눌러보기도 하고, 명치를 만져보기도 하고, 오금을 주물러 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부위 전부 생명과 연결된 곳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그냥 지나쳤던 그곳들이 결국 요양원을 가르기도 하고 100세까지 걷게 하기도 합니다. 손바닥을 자극하면 장기가 깨어나고 오금을 씻으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사타니를 풀면 하체가 따뜻해지고 목덜미를 풀면 머리가 맑아지고 명치를 누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잘못 씻었던 30년이 오늘부터 5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샤워 방식을 돌아보세요. 혹시 얼굴만 깨끗이 씻고 몸통만 비치라고 정작 중요한 부위는 그냥 물로만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제가 35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60대에 요양원 가고 제대로 관리하면 90세도 혼자 걷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매일 5분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2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69세 김순자님 기억하시죠?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걷던 분이 한 달 만에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대전의 72세 김만수님은 10년간 소화제를 달고 살았는데 2주 만에 약을 끊었습니다. 인천의 68세 정수민님은 계단을 10년 만에 처음 올랐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를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 샤워할 때 5분만 투자하세요. 손바닥에 박수치고 오금에 물 쏘이고 사타구이 마사지하고 목덜미에 뜨거운 물 쏟고 명치 눌러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한 달 뒤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2달 뒤면 잠이 잘 오고 3달 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뭐 하세요?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그때 여러분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샤워 습관을 바꿨을 뿐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 딱 5분만 투자해보세요.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만 해보세요. 오늘 해보시고 몸이 가벼워지면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지금 몸이 바뀌면 한 달 뒤엔 잠이 오고 2달 뒤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3달 뒤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 아닌가요? 자식에게 짐되지 않고 요양원 안 가고 100세까지 혼자 걷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모르고 계속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손바닥을 알 씻으면 소화불량이 만성이 되고 결국 영양실조로 이어집니다. 오금을 안 씻으면 림프가 막히고 다리가 붓고 결국 지팡이 없이는 못 걷게 됩니다. 사타구니를 안 씻으면 하체가 차갑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작은 감기도 피렴으로 번집니다. 목덜미를 안 씻으면 뇌연료가 줄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결국 치매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명치를 안 씻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잠을 못 자고 우울증까지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은 더 힘들고 1년 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75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미 요양원에 계셨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도 70살 때까지는 혼자 다 했어요. 그런데 딱 5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5년입니다. 겨우 5년 만에 혼자 갔던 사람이 누워서 지내게 된 겁니다. 그 5년 동안 매일 단 5분만 투자했다면 지금도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살고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반대로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부산의 82세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시며 요리도 직접 하시고 심지어 텃밭도 가꾸십니다. 그분이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 줄 아시나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샤워할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를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손바닥을 씻고 오금을 마사지하고 사타구니를 불고 목덜미를 자극하고 명치를 눌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비싼 영양제도 특별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루 5분, 50년 동안 반복하신 결과가 82세에도 혼자 걷고 혼자 밥 먹고 손자들과 즐겁게 노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년 뒤 요양원 갈지, 20년 뒤 혼자 걸을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저녁 샤워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하루 5분으로 인생 20년을 바꿀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샤워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3분입니다. 아무리 낮에 잘 씻어도 잠들기 전 3분을 놓치면 다음날 몸이 무겁습니다. 반대로 3분만 투자하면 아침에 몸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들기 전 3분 루틴, 어떤 자세로 누워야 하는지, 어떤 호흡을 해야 하는지,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루틴을 모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실천하면 눈 뜨자마자 몸과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이 갑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다리 아프신 분, 잠 못 주무시는 분,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이 계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하루 5분이 인생의 2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연구하며 깨달은 건 하나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신 5가지 부위,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한 달 뒤 몸이 달라지고 석 달 뒤 인생이 달라집니다. 1년 뒤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도 예전엔 다리 아프고 잠 못 잤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샤워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가는 노년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100세까지 걷는 노년을 선택할 건가요? 그 선택이 바로 오늘 저녁 샤워 시간에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내일 잊지 마세요. 메모하거나 욕실에 포스트잇으로 붙이세요.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가지만 매일 보며 실천하세요. 21일만 반복하면 평생 습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들기 전 3분 루틴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